최근 토석 채취 발파로 피해를 발생시켰던 남원 지역의 한 토석 채취 업체가 이번에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무단으로 대규모 토석 채취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8년 지어진 정읍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이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홍보관이 창고로 쓰이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안 후 부풍로 일대 구도심이 상인들이 떠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침체를 겪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해마거리 조성 사업에 나섭니다. 지난해 사기 및 출판문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정읍시 의회 최낙삼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남원 지역 한 토석 채취업체가 발파를 진행해 피해를 발생했다는 논란, 앞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에서까지 무단으로 대규모 토석 채취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삼해면에 위치한 A 토석 채취업체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발파 작업 진행 이후 인근 건물주가 피해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 업체가 토사 채취 과정에서 허가받은 구역 이외에 7천여 제곱미터에 육박하는 지역에서 무단으로 토사를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이제 불법 행위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이 좀 잘못돼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흙만 채취하기로 했는데 암석이 일부 굴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암석을 굴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지금 현재 1개월 채섭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이와 관련 해당 업체 관계자는 설계사 잘못으로 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 일부 작업이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토사는 반출했지만 암석은 반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측량 자격증이 있는 설계 사무실에다가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3천만 원씩 주고 맡겼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가 침범이 돼 있을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거기서 측량 자체를 잘못해버린 거예요. 남원시는 해당 토석 채취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청문 작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 조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난 2008년 내장산 리조트 부지 인근에 지어진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이 여전히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2층 식당과 카페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1층 홍보관은 창고로 쓰이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정읍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입니다. 홍보관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고 입구는 막혀 있습니다. 불 꺼진 내부에는 창고로 쓰이고 있는지 각종 석유통과 잡동사니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진 홍보관은 홍보 전시 판매장과 음식점, 편의시설과 회전식 식당 등 시설을 갖췄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 2층 식당과 카페만 운영될 뿐 한우 홍보관은 완전 폐쇄된 상태입니다. 정읍시는 전체 4층 건물인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을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위탁이 끝나는 대로 매각할 계획이지만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은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처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는 3월 민간 위탁이 만료되지만 정읍시는 위탁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성남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위탁을 주려고 그랬었는데 우리에서 이제 1년으로 수용 가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용한 지금 상황이죠. 단순히 홍보관의 그 소유권하고 지금 대지하고 소유권이 달라요. 내장산 리조트와 함께 관광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사업 초기의 거창했던 계획과 달리
찾는 이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예산 낭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구도심이란 이전에는 한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으로 인해 그 중심의 역할을 잃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부안읍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부풍로 일대도 신도시에 밀려 구도심이 됐는데요. 상인들이 떠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침체를 겪고 있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청 앞 부풍로입니다. 부안읍의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인근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구도심으로 밀려났습니다. 줄어드는 손님으로 거리 인근 상인들은 부풍로 거리를 떠났고 군데군데 빈 상가 건물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부풍로 거리 인근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전에는 다 참 장사도 잘 되고 참 좋은 도로였고 여기가 큰 도로였다고 부안에 터미널이 저쪽으로 옮기고 이제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다 상가들은 지금 조금 덜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부안군은 부풍로 일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밝혔습니다. 모두 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부풍로 거리 약 880m를 새로운 테마거리로 가꾼다는 것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과 보행 환경 정비 등 도로 재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놀이문화 공간인 꿈꾸는 놀이마당과 부안 마실축제를 알릴 수 있는 상징 간판을 조성하게 될 축제광장 등 모두 7군데의 각 구역 특색에 맞는 테마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관 개선 및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부안 국민과 관광객 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 정비 사업은 오늘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창출하고 도로 경관을 정비하는 부풍로 테마거리 조성 사업. 부안군이 이 사업을 통해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검찰이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읍시의회는 11일 지난해 6월 귀농인에게 사기 및 출패문에 의한 명예훼손 등 5가지 혐의로 고발된 최낙삼 의원이 모든 피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농업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귀농인 A모 씨를 공갈 협박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갈취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임실군이 오염된 토약을 밀반입한 업체의 토양 정화 변경 등록을 철회해달라고 광주광역시에 촉구했습니다. 임실군은 11일 국민체육관에서 이용호 국회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군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시민군수는 이 대회에서 광주광역시가 변경 등록을 철회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법적, 물리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달 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변경 등록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또 이달 초 토양 정화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하천 교량에 2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한일 병합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한 사건을 일컫는 한일 합방이 잘못된 용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1910년 일제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일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의 합방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를 동원해 타국을 침략했기 때문에 조선 병탄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병탄은 남의 재물이나 영토, 주권을 강제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부안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과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부안군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차주의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완료하고 부안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스를 감축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가 연지시장 먹거리타운 조성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연지시장의 현황과 상권 분석, 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한 추진 방향 설정 등을 논의하고 용역 추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정읍시는 침체되고 있는 연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 방안을 분석하고 정읍시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먹거리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읍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해 오는 21일쯤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신규 소방공무원 122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임용된 신인 소방관은 화재 진압 113명, 구급 7명, 구조 2명 등 모두 122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부족한 소방 인력 충원을 위해 모두 436명의 신규 소방 공무원을 선발했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는 신규 소방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원시가 국악을 이용해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국악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악 힐링 교실은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 우울증에 대한 선별 검사를 실시해 자살 시도가 있었던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됩니다. 국악 힐링 교실은 국악 한마당과 향기요법, 원예요법 등 놀이 등을 통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됐습니다. 노인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읍시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지역의 사업체를 조사합니다. 사업체 조사는 지역 12,415곳을 대상으로 사업체 이름과 대표자명, 소재지와 조직 형태 등 14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올해 26회를 맞는 사업체 조사는 전국 단위 조사로 해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지역별 분포와 고용 구조 등을 파악해 정부 정책 수립과 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읍시는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제시가 2019년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각계각층의 시민을 초청해 2019년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제시는 오는 22일까지 모두 19군데를 돌아다니며 박준배 시장이 직접 주관해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의로 경제 도약하는 김제 시민의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허클베리핀 진로탐험을 진행합니다. 허클베리핀 진로탐험은 학생의 꿈을 찾는 꿈사다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전 학년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진로체험을 구체화해 학생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전에 평가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300학급과 고등학교 1학년 200학급을 선정해 모두 10억 원 규모의 진로탐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탐색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고하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 노인복지관이 2019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서문 낭독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참여자의 안전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아동센터 도우미 파견 사업과 행복나눔이 어르신 문화체험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일자리에 모두 317명의 어르신이 활동합니다.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께 행복한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태인 3.1운동 기념탑 참배와 함께 기미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재창과 만세 삼창 등 기념식이 열립니다. 또 시가행진 퍼레이드와 재연행사,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과 손태극기 나눠주기 행사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태인 지역에 성숙한 3.1 만세운동의 위대함과 중요성이 재조명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고창군은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30대의 전기 자동차를 구매 신청받아 선정된 국민에게 최대 1,500만 원의 구매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국민과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선발될 예정입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하며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지역민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김제시 평생학습관이 2019년 상반기 교육을 개강합니다. 이번 상반기 교육에는 3개 과정, 39개 강좌에 모두 646명의 수강생이 선발됐으며 오는 7월 5일까지 20주간 운영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방과 후 지도사와 커피 바리스타 등 8개의 전문기술 교육과정과 수채화 등 취미와 여가를 위한 교육과정 12개, 중국어와 통기타 등 야간 교육과정 19개로 구성됐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김제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제 청하면이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청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와 청하면 노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김제 경찰서에서 나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에 대한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제시 청하면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 개화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초등학교 졸업생 17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과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모금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개화면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개화면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콩과 팥 등 우량종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4개 품종, 158.6톤으로 대원콩 97톤과 선풍곡 43톤, 풍산 나물콘 18톤과 아리라팥 0.6톤입니다. 종자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된 종자는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이어졌던 강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영하 5도, 한낮 기온은 영상 6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와 비슷하겠는데요. 옷차림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순창과 남원 등 내륙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대기의 건조함은 극심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낮에는 낮 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반가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앞바다 0.5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전남, 경북 영하 4도 등 포근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추위가 풀리자마자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포함한 남부와 일부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챙겨주시고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는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